퇴직이 은퇴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부족일 수밖에 없죠. 돈 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 강호, 무림, 한 30여 년간 한 1000여 개의 기업에 다니면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봤는데 재직할 때도 문제지만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걸 너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새 N잡러라는 표현을 하는데 강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책을 냈더니 또 작가라고 또 불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유튜브 활동을 했더니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 개 이제 잡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나이 들어서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가. 평생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직장인들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이 먹었을 때 빈곤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삶을 보았을 때 이게 노빈곤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어서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는데 제품 수명주기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도입기 25%, 성장기 25%, 성숙기 25%, 쇠퇴기 25%라고 한다면 모든 제품은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과자를 봤을 때 초코파이 같은 거는 그 회사 이름보다는 제품에 의해서 그 회사가 살아가는 정도로 그런 장수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장수 제품처럼 평생 직업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왜 갑자기 급격히 가난해지느냐. 도입기,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학교 다니는 기간이 이제 20대 후반까지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점이 보통 평균 30쯤 되거든요. 근데 도입기가 25년이 아니고 30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기에 5년을 또 이제 빼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서 돈을 이제 벌면서 성숙기까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40 중반쯤 되면 쇠퇴기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지출 항목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소득이 수입 절벽이 돼요. 그게 45세에서 50 요 사이가 되면 거의 소득 절벽이 될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과 소득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퇴직과 은퇴라는 개념을 가지고 책도 쓰고 강의를 요새 많이 해보니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노빈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빈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생애관리, 생애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데 직장 잡을 때 그 평균 입사 나이가 뭐 25세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30 중반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고 한 30쯤에 입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재수가 11.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졸업하면서 취업 대기가 근 1년. 그러니까 재수, 삼수가 기본으로 돼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강남 유치원생 오모군의 하루를 딱 쳐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는데 성인도 그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건 강남 초등학교 A양의 하루를 한번 쳐보세요. 아침 8시인가에 기상해서 새벽 2시에 잠을 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또는 이제 뭐 어학연수 등등등 해서 20에서 25년을 스펙 만들겠다고 투자를 합니다. 그 흔히 이제 스펙 7종 세트, 8종 세트. 그게 20년에서 25년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쯤에 입사를 해서 받는 급여가 얼마냐 이게.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 60%입니다. 강남 A양, 강남 오모군에 이 정도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 60%라고요. 그리고 200에서 300만
300만 원 미만이 35%, 300만 원 이상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비 회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직장인의 55%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입사를 해서 30에 입사를 했다고 한다면 보통 요새 결혼은 몇 살에 합니까? 30 중반.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87년생인데 자기 친구들의 70%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균 35세쯤 결혼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입사도 어렵지만 퇴사를 보통 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언제 퇴사하냐면 주된 직장,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잘 근무를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근무한다면 그게 이제 주된 직장이 되거든요. 그 주된 직장에서 14.5년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 50.5세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5세에 입사를 해서 14.5년이면 50쯤 퇴사를 하는데 45세에서 50세에 퇴사한다고 하면 35세에 결혼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자녀가 몇 살이겠어요? 10살에서 15살이라고. 그러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죠. 45세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생활비가 폭증하는데 생활비를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퇴직이 은퇴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퇴직과 관련된, 은퇴와 관련된 책을 출판을 하겠다고 이제 책을 서점에 가서 한 50권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전부터 뭐 그 관련 자료는 굉장히 많이 봤지만 퇴직을 하나같이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는 말 그대로 물러나서 은둔한다, 숨는다. 쉽게 얘기하면 백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5세에서 50세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강제퇴직이잖아요.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작점이라고. 이제 애들이 10살, 15살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타임에 은퇴가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럼 퇴직 이후의 선택지는 뭐냐? 결국 생활비를 벌어야 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봉급쟁이의 55%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들이에요. 다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퇴직 후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물론 한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 맞아가지고 백수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퇴직 후의 선택지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재취업.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재취업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생부터 64년 3년생까지가 704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2차 베이비 부모가 64년생부터 75년생 945만 명입니다. 945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평균치로만 잡아도 연 100만 이상이 재취업을 하겠다고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그 일용직으로 이제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커가면 갈수록 생활비가 점점 모자라니까 몰리는 게 창업으로 가요.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한다? 제가 강의할 때 질문을 합니다. 몇 프로 망할 것 같아요? 창업하면. 어떤 사람은 100%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0에서 95%가 망합니다. 그럼 망하면 그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동네에서 고깃집을 하나 창업을 한다라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5억 이상 들어요. 인테리어만 1억 5천이야. 그 5억이라는 거를 연차를 갖고 있으면서 가게를 창업하는 게 아니죠. 정책 자금을 빌려온다거나 대출을 한다거나 형님한테 밀린다거나 친인척들한테 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다 하는 그 순간 빚더미에 앉게 돼 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불화가 오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돼. 결국 실버 파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그 고등학생이 한국은 치킨공학, 치킨트리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인문계를 가든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흘러 치킨집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킨트리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치킨집이 약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치킨집은 그래도 한 1억 언저리면은 이제 차릴 수가 있지만 너무 쉽게 막 금방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부천의 신중동에 갔는데 거리가 번화하더라고요. 그 롯데 백화점 뒤에 양쪽으로 고깃집, 또 노래방만 한 10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근 1.5km 정도 되는데 고깃집 주인이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가게가 50%가 망했다는 거야. 근데 50%가 망했는데 또 50%가 더 들어와서 채운다는 거야. 그럼 그 50%의 사람들이 빚더미를 안고 또 빚에 허덕이면서 또 가정불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또 안타까운 것은 45세에서 50세에
퇴직을 하는데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45세에서 50세에서 그 퇴직을 하게 되면 흘러 재첩 가정을 해봅시다. 재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재첩에서 1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6개월이면 또 아웃이 돼. 그러면 또 일용직 노가다 뭐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다가 또 재첩하고 또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고용 불안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국민연금이 63세에서 이제 65세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입니다. 40만 원 미만이 50%예요.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할 수가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약 80%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65%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년이냐? 19.2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 불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했을 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가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퇴직 크레파스라고 경제적 절벽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쯤 되면 노인도 아니죠. 노인도 아닌데 노인 일자리가 있다 없다. 노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일자리들이 일용직, 임시직이 약 70%예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돼. 그 공공근로 가면 일주일에 이틀 나가고 3시간씩. 3시간 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그 하루가 깨져요. 그래서 받는 게 30만 원이에요. 노생활비 택도음소리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생애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노후에 많은 직장인들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매일경제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게 이제 1년 전에 주간지 일간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결국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는 소득 부족이에요. 소득 부족. 그리고 물가 상승, 자녀 교육, 재무 지식 부족, 예기치 못한 사고, 갑자기 집안의 그 식구들 중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큰 중병이 앓게 되면 가게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결국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돈 벌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치원생부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7종, 8종 세트를 만들어 제끼는데 20에서 25년의 시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20년, 25년. 너무 오래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또 안타까운 건 몇 살에 퇴사를 해? 45세에서 50세. 그러면 15년에서 20년을 벌어요. 주된 직장에서 평균 50.5세에 퇴사를 합니다. 30세 입사를 하면 20년, 평균 근속연수가 14.5년, 법정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이 9.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법정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들이 9.7%라는 얘기는 사무직군, 관리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기업의 좋은 회사들,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그러니까 제가 퇴직자 강의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퇴직 이후에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60세에 나와도 100세까지 산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근로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45세쯤에 퇴사를 하게 되면 더더욱 안타까운 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부족일 수밖에 없죠. 돈 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적게 번다. 직장인의 55%가 월급 300만 원 미만이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중앙일보 뉴시스 23년도 10월달 일간지에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청년들 졸업 후에 1년 가까이 백수, 그러니까 취업하는데 재수 3수는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 60%,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5%.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니고 전부 다 비정규직. 그래서 뭐 인턴, 계약직이라는 얘기예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사조직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 회사의 인사팀장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인적 자원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제 급여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규직 급여와 비정규직 급여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돼서는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지금 10명 중 4명이 N잡러,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못하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N잡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인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10명 중 8명이 N잡을 하거나 N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N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생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업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 생활비, 노후자금, 경제적 여유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장인의 삶은 뭐예요? 직장이죠. 회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시지 않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를 사랑을 하셔야 돼. 연애하듯이. 그래야 거기서 평생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는 급여가 적다고 이제 입이 이렇게 대자로 나와서 출근을 하죠. 아침에 인상 쓰면서 출근하는데 그 하루 성과가 하루 일과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N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지만 전 그보다 더 큰 게 고용 불안정 때문에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님이나 PD님도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직업을 잘 몰라.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는데 가장 좋은 툴이 뭐냐면 부업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해보라 이거죠. 결국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근속 근무 시간이 짧고 버는 금액이 짧다 이거죠.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직업을 찾아야죠. 돈 되는 직업.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시라고. 지금 요새 각광받는 직업이 철물점. 나홀로 가구들이 많아서 철물점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2만 개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정보도 세상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시란 말이죠. 이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탐색을 하시라고. 노후의 생활비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가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23년도 연말에 통계청 자료인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369만 원이 나와요. 근데 실제 최저 생활비가 한 256만 원. 근데 실제 생활비가 이것도 안 돼. 212만 원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월급쟁이의 55%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세금 빼고 가처분 소득이 25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버는 게 250 가지고 처자식하고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생활비가 369만 원이라면 자살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위? 랭킹이 1위야. 아주 훌륭한 나라죠. 아주 세계 1등 많이 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또 하나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 1위랍니다. 20, 30대의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결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어찌어찌 흘러다니다 보면 집 하나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40만 원을 못 받고 평균 60만 원 받는다. 이게 24년도 통계입니다. 가입 기간이 19.2년.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냐면 고용 불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금태족도 있습니다. 연금, 3층 탑,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S전자에서 37년을 근무를 했어요. 이거는 천연기념물입니다. S전자에서 37년을 관리직에서 근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양반은 그걸 견뎌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년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S전자는 50 전에 90%가 아웃이야. 사무직구는. 근데 이 양반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국민연금 가입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국민연금 가입하는 나이가 만 18세예요. 만 18세에 부모가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을 내. 그리고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적에 자녀가 돈을 못 내잖아요. 이미 가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안 내도 돼. 가입하고. 나중에 내면 돼. 이자까지 쳐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부모가 여윳돈이 생기면 뭐 200, 300을 이렇게 내줘도 되지. 그러면 상속세도 상관없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연간 5천만 원씩 적응을 해. 상속세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연금 3층 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국민연금도 유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도 국민연금 없는 사람 많습니다. 왜? 고용 불안 때문에, 소득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고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작년에 연천 전곡의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제가 나갔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삼계탕 드시고 뭐 전곡이었을 거야 아마. 전곡에 마지막에 오후 5시쯤 갔는데 할머니들이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8명 정도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신데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니까 뭔 재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똑같은 표현이야. 그 자녀들은요, 자녀들 찾아옵니까? 자녀들 전화 와요. 그러니까 지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찾아오냐 이거야. 찾아올 시간도 없고 전화도 없대. 서로 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얼굴이 포시시해. 그 한 양말이 한 70, 한 서너 된 양말인데 얼굴이 곱상하시더라고.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40만 원, 공공근로 30만 원,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면 4주간 20일 나가면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럼 세금 빼고 한 27, 8만 원. 그러면 70만 원이 안 되죠. 그 7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저축을 하신대.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뭐예요? 지출 항목이 뭐예요? 하니까 병원비 약값. 그러면 7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저축을 한다고 하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노후 369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7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저축을 하시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꿀 수만 있다면 노후 걱정할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노후에 나이 먹어서 생활비 벌 수가 없어요. 왜?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전단지 뿌리는 그 할머니들 계세요. 그 여러분 전단지 안 받지? 그거 하나 받아줘. 그게 하나 받아주면 50원이에요, 50원.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